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매생제도는 금지명령이라는 채무자 보호 절차가 있는데요. 문제는 금지명령을 무조건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재신청이나 최근 대출 과다로 인해서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렇게 금지명령이 기각이 되면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게 될까봐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여에 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든지 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되어서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급여 압류를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지명령을 통해서 급여 압류를 중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이 중지명령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지명령에서 말하는 중지라고 하는 것은 압류나 경매 절차를 동결시키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멈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무상 개인회생에서 중지명령을 발령하는 경우는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다거나 자동차나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인데요. 이 압류 절차나 경매 절차를 중지해서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지명령을 통해서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든지 경매 절차의 중지를 허용해주고 있는 이유는 압류한 채권자가 추심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개인회생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은행 중에 A은행이라는 곳에서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를 했다고 한다면 이 A은행은 채무자의 급여에서 압류 금지 채권인 185만 원을 제외한 그 남는 급여 채권을 매월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A은행에게만 우선 변제가 이루어진다면 개인회생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A은행이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압류를 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강제 경매가 진행돼서 A은행이 배당금을 받아가면 A은행의 경우에만 채권을 회수하게 되어서 나머지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해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들어오면 중지명령을 발령해서 채권자의 추심 행위를 중지시키게 되는 겁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중지명령이 발령됐다고 해서 채무자가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는 계속해서 압류가 되고요. 채권자가 압류된 급여를 변제받아가지 못하도록 추심 절차만 중지하게 됩니다. 이 중지명령은 압류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고 압류한 채권자가 급여나 상여금의 압류 적립금을 함부로 추심할 수 없도록 절차만 동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는 계속해서 압류가 되는 겁니다. 간혹 중지명령을 가지고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급여를 전부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원칙적으로 압류 채권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청산가치가 되기 때문에 중지명령이 발령됐다고 해서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급여는 언제부터 정상 수령이 가능할까요? 예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시점은 개인회생 인가 공고가 난 이후입니다.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급여의 지급을 동결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러니까 급여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인가 전까지 꽤 큰 금액이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모인 압류 적립금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게 되고요.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에 그동안 모인 압류 적립금을 변제 계획안의 제1회 변제기일에 한꺼번에 모두 납부하게 되는데요. 총 변제해야 할 금액에서 1회차에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변제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에 변제해야 할 금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지명령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